치매에 걸린 시어머니가 낡은 보따리를 내밀었습니다. 30년을 함께 산 며느리를 알아보지 못하는 모습이었죠. 윤미래 57. 그녀는 그날 남편에게서 황혼이혼 서류를 받았습니다. 불륜녀는 이미 안방을 차지했고 조카들마저 등을 돌렸습니다. 캐리어 하나면 충분하잖아요. 30년 살면서 뭐 그리 모았어요? 비를 맞으며 집을 나서는 미래의 손엔 두 가지뿐이었습니다. 낡은 캐리어 하나 그리고 시어머니가 먹으라며 준 보따리. 57생일날 그렇게 거리로 내몰렸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몰랐습니다. 시어머니가 먹으라던 그 보따리 안에 50억 원의 비밀이 숨겨져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것이 모든 것을 뒤바꿔 놓게 될 줄은. 이 놀라운 반전의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매일 새로운 이야기를 전해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새벽 5시. 미래는 오늘도 알람이 울리기 전에 눈을 떴습니다. 30년째 변하지 않는 습관이었죠. 옆자리는 비어 있었습니다. 남편 대연은 어젯밤에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미래는 조용히 일어나 거실로 나왔습니다. 시어머니 방문을 살짝 열어보니 정희 어머님은 아직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83. 6개월 전 치매 진단을 받으신 후로 하루하루가 불안했습니다. 부엌으로 향한 미래는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시어머니 드실 죽을 끓이고 약을 챙기고 아침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30년 동안 단 하루도 거르지 않았던 일과였습니다. 미래야. 시어머니가 방에서 나오셨습니다. 어머님 주무셨어요? 제가 깨워드리려고 했는데. 응. 오늘은 일찍 일어났네. 시어머니는 식탁에 앉으셨습니다. 미래는 따뜻한 죽을 떠서 드렸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고맙다, 우리 며느리. 식사를 하시던 시어머니가 갑자기 숟가락을 내려놓으셨습니다. 미래야. 네, 어머님. 넌 불쌍해. 미래는 손을 멈췄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그냥 그래. 시어머니는 다시 죽을 드셨습니다. 치매 때문인지 가끔 이상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오늘 그 말은 왜인지 가슴에 꽂혔습니다. 아침 8시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대연이 들어왔습니다. 밤새 어디 있었는지 피곤한 얼굴이었습니다. 들어오셨어요. 미래의 인사에 대연은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아침 드실래요? 됐어. 피곤해. 좀 자야겠어. 대연은 안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차갑게 울렸습니다. 미래는 한참을 그대로 서 있었습니다. 언제부터였을까요? 남편이 이렇게 차갑게 변한 게 1년 전만 해도 이러지 않았는데 말입니다. 오전 10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여보세요? 선생님, 저예요. 기억하세요? 20년 전 5학년 3반 김지수요. 미래는 가슴이 뛰었습니다. 지수야. 어머, 그래. 물론 기억하지. 잘 지냈니? 네, 선생님. 저 이번에 결혼해요. 그래서 선생님 모시고 싶어서요. 정말? 축하한다. 선생님, 그때 말씀하신 거 기억나요? 선생님은 언제 다시 학교 오시냐고 물어봤을 때요. 미래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기억하지. 선생님 수업이 제일 재미있었어요. 저 지금도 선생님 덕분에 국어 선생님 됐어요. 전화를 끊고 나자 미래는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30년 전 27살 초등학교 교사였던 자신. 아이들이 울며 매달렸던 사직서 제출일. 선생님 가지 마세요. 선생님은 최고예요. 결혼하면서 시댁의 요구로 교직을 그만뒀습니다. 시어머니를 모셔야 한다는 이유였습니다. 당시 남편은 약속했습니다.
몇 년만 참아. 엄마 건강 좋아지시면 다시 복직하게 해줄게. 그 몇 년이 30년이 되었습니다. 오후 2시 현관 정리를 하다 대연의 코트 주머니에서 영수증이 떨어졌습니다. 미래는 무심코 집어들었다가 굳었습니다. 필라테스 스튜디오 L-1대1 레슨 결제. 남편은 운동을 싫어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저녁 6시 친구 수진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미래야, 너 남편 요즘 어디서 뭐 하는지 알아? 왜? 아니, 그냥 어제 강남에서 봤거든. 젊은 여자랑 같이. 미래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여자? 응. 나도 확실하진 않은데. 분위기가 좀 이상하더라. 전화를 끊고 미래는 영수증을 다시 꺼냈습니다. 필라테스? 젊은 여자. 아, 설마. 밤 11시. 대연은 여전히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미래는 시어머니를 재우고 혼자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휴대폰을 켰습니다. 대연에게 전화를 걸까 말까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그때 시어머니 방에서 소리가 났습니다. 미래야. 미래는 급하게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어머님, 왜 안 주무세요? 시어머니는 침대에 앉아 창밖을 보고 계셨습니다. 달빛이 어머님의 얼굴을 비쳤습니다. 미래야, 너 힘들지? 아니에요. 괜찮아요. 거짓말. 내가 다 알아.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또렷했습니다. 치매 환자의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어머님? 미안하다. 내가 미안해. 시어머니는 미래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리고 작은 종이 쪽지를 쥐어주셨습니다. 미래가 펼쳐보니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다 알고 있다. 미래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어머님, 이게 무슨... 쉿. 조용히 해. 저놈들 들어. 시어머니는 다시 멍한 표정으로 돌아가셨습니다. 나 배고파. 밥 줘. 미래는 혼란스러웠습니다. 방금 전까지 또렷하셨던 어머님이 다시 치매 환자로 돌아가신 것입니다. 그날 밤 미래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손안에 작은 쪽지. 다 알고 있다. 대체 무엇을 알고 계신다는 걸까요? 다음 날 아침 미래는 어젯밤 시어머니가 쥐어주신 쪽지를 다시 꺼내봤습니다. 다 알고 있다. 대체 무엇을 알고 계신다는 걸까요? 그리고 왜 숨기라고 하신 걸까요? 어머님, 아침 드세요. 미래는 시어머니께 식사를 드렸습니다. 시어머니는 멍한 표정으로 죽을 드셨습니다. 맛있어요? 응, 맛있어. 어머님, 어젯밤에 저한테 주신 쪽지. 쪽지? 무슨 쪽지? 시어머니는 고개를 갸우뚱하셨습니다. 아무것도 안 줬는데? 내가 언제? 역시 치매였습니다. 어젯밤 일을 기억하지 못하셨습니다. 하지만 미래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시어머니가 온전히 정신이 드셨다는 것을. 오전 10시 대연이 출근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은 늦을 거야. 저녁 약속 있어. 또요? 미래의 말에 대연은 짜증스럽게 대답했습니다. 회사 일인데 왜 자꾸 물어? 그냥 밥 차려놓기만 하면 돼. 현관문이 쾅 닫혔습니다. 미래는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언제부터 이렇게 됐을까요? 자신은 그저 밥 차려놓는 사람이 된 걸까요? 오후 2시 미래는 시어머니 약을 지으러 약국에 갔습니다. 돌아오는 길 필라테스 스튜디오 앞을 지나게 됐습니다. 엘르 필라테스? 영수증에 적혀 있던 바로 그곳이었습니다. 미래는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들어가 볼까? 아니, 그럴 용기가 없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스튜디오 문이 열리며 한 여자가 나왔습니다. 30대 중반으로 보이는 화려한 여자였습니다.
몸매가 드러나는 운동복 차림이었죠. 그리고 그 여자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 나 지금 끝났어. 응, 오늘 저녁에 봐. 그 식당 예약했어? 여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애교 섞인 목소리였습니다. 미래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설마 저 여자가. 여자는 고급 외제차에 올라타 떠났습니다. 미래는 그 자리에 굳은 채 서 있었습니다. 저녁 6시. 집으로 돌아온 미래는 시어머니와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대연이는 회사 일로 늦는데요. 또 요즘 매일 늦네. 시어머니가 중얼거렸습니다. 그때 시어머니가 갑자기 미래의 손을 잡았습니다. 미래야. 네, 어머님. 저 여자 조심해. 네. 젊은 여자. 나쁜 여자야. 미래는 숨이 멎었습니다. 어머님 무슨 말씀을. 운동한다고 거짓말하는 여자. 돈 노리는 여자.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또렷했습니다. 하지만 곧 다시 멍한 표정이 되셨습니다. 나 배고파. 밥 더 줘. 방금 전까지 식사를 하셨는데 말입니다. 미래는 온몸이 떨렸습니다. 시어머니는 알고 계셨습니다. 남편의 불륜을, 그 여자를. 밤 10시 미래는 대연의 서재에 들어갔습니다. 뭔가 단서가 있을 것 같았습니다.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서류들이 가득했습니다. 회사 서류, 계약서, 그리고 한 봉투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미래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사진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대연과 그 여자의 사진, 식당에서 웃으며 식사하는 모습, 카페에서 손을 잡고 있는 모습, 호텔 앞에서 포옹하는 모습. 미래는 주저앉았습니다. 사진 뒷면에 날짜가 적혀 있었습니다. 1년 전부터였습니다. 1년 동안 남편은 바람을 피우고 있었던 것입니다. 미래는 눈물이 났지만 참았습니다. 울 수도 없었습니다. 소리라도 나면 시어머니가 깨실 테니까요. 사진을 다시 봉투에 넣으려는데 작은 명함 한 장이 떨어졌습니다. 최은지, 필라테스 강사, 그리고 뒷면에 손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여보, 사랑해. 곧 함께 살 수 있겠지? 미래는 손이 떨렸습니다. 함께 살다니. 그럼 자신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바로 그때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대연이 들어왔습니다. 미래는 급하게 사진을 서랍에 넣고 서재를 나왔습니다. 왔어요? 응. 대연은 술 냄새가 났습니다. 저녁 드셨어요? 먹었어. 그럼 씻으세요. 대연은 욕실로 들어갔습니다. 미래는 거실에 앉아 손을 떨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따져 물어야 할까요? 아니면 모른 척 해야 할까요? 30분 후 대연이 침실로 들어갔습니다. 자러 갈게. 응. 미래는 혼자 거실에 남았습니다. 새벽 2시.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미래는 시어머니 방문을 살짝 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아니, 주무시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미래가 문을 닫으려는 순간, 미래야. 시어머니가 눈을 뜨셨습니다. 어머님, 주무셔야죠. 이리 와. 미래는 침대 옆에 앉았습니다. 시어머니가 미래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미래야, 참지 마. 네. 너무 오래 참았어. 이제 그만 참아도 돼. 시어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내가, 미안해. 내가 널 이렇게 만들었어. 어머님 무슨 말씀을. 곧 알게 될 거야. 조금만 기다려. 시어머니는 미래를 꼭 안아주셨습니다. 넌 착한 애야. 너무 착해서 불쌍해. 미래는 시어머니 품에서 처음으로 울었습니다. 30년 동안 참았던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시어머니는 미래의 등을 토닥여 주셨습니다. 괜찮아.
다 잘 될 거야. 그날 밤 미래는 시어머니 곁에서 잠들었습니다. 시어머니의 따뜻한 품에서 말입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오늘은 미래와 대연의 결혼 30주년 기념일이었습니다. 미래는 아침 일찍 일어나 케이크를 준비했습니다. 작은 케이크였지만 정성껏 골랐습니다. 혹시 기억하고 있을까? 대연은 출근하면서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기념일이라는 말도 저녁에 보자는 말도 없었습니다. 오늘 저녁에는 일찍 오실 거죠? 미래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왜? 오늘이? 아, 바빠. 저녁 약속 있어. 대연은 그렇게 말하고 나가버렸습니다. 미래는 한참을 현관 앞에 서 있었습니다. 30년을 함께 살았는데 기념일조차 기억하지 못하는 남편. 오후 3시, 미래는 시어머니와 함께 차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오늘이 무슨 날인지 아세요? 무슨 날? 저희 결혼 30주년이에요. 시어머니는 잠시 멍하니 계시다가 갑자기 미래의 손을 잡았습니다. 30년. 네. 미안하다. 왜 그러세요? 내가 너한테 너무 많은 걸 빼앗았어.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또렷했습니다. 어머님, 넌 선생님이었잖니. 아이들 가르치는 게 좋았잖니. 어머님 괜찮아요. 다 지난 일이에요. 지난 일이 아니야. 넌 아직도 후회하고 있잖아. 미래는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어머님께서 그런 말씀하시면 바로 그때 시어머니가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어머님, 미래는 급하게 시어머니를 부축했습니다. 어머님, 정신 차리세요. 시어머니는 숨을 헐떡이셨습니다. 구급차. 불러야. 미래는 떨리는 손으로 구급차를 불렀습니다. 오후 4시 병원 응급실 의사가 나왔습니다. 보호자분이세요? 네, 며느리입니다. 환자분이 많이 놀라셨나 봐요. 심장이 불규칙하게 뛰고 계세요. 입원이 필요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미래는 대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 어머님이 쓰러지셔서 병원에 왔어요. 뭐? 어느 병원? 강북대학병원이요. 알았어. 갈게. 1시간이 지났습니다. 2시간이 지났습니다. 대연은 오지 않았습니다. 저녁 7시, 시어머니가 입원실로 옮겨졌습니다. 미래는 시어머니 곁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때 병실 문이 열렸습니다. 고모, 조카 민준이었습니다. 민준아, 어떻게 왔니? 병원에서 연락 왔어요. 보호자 명단에 제 이름이 있더라고요. 그랬구나. 민준은 할머니를 보며 안타까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할머니, 많이 안 좋으신가요? 의사 선생님이 괜찮아지실 거래. 고모부는요? 바빠서 못 온대. 민주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고모, 제가 도와드릴 일 있으면 언제든 말씀하세요. 전 변호사잖아요. 고맙다, 민준아. 밤 9시, 대연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미안, 회의가 길어져서. 어머니는 괜찮으셔? 입원하셨어요. 그래, 내일 아침에 갈게. 오늘은 안 오세요? 피곤해. 내일 보자. 전화가 끊겼습니다. 미래는 휴대폰을 꼭 쥐었습니다. 오늘이 무슨 날인지 정말 모르는 걸까요? 아니면 알면서도 모른 척하는 걸까요? 밤 10시, 미래는 병원 앞 편의점에서 간단히 저녁을 먹었습니다. 삼각김밥 하나였습니다. 집에 준비해둔 케이크가 떠올랐습니다. 혼자 먹을 케이크, 아무도 축하해주지 않는 30주년. 미래는 눈물을 참으며 김밥을 삼켰습니다. 병실로 돌아오는 길, 복도에서 누군가와 부딪혔습니다. 죄송합니다. 고개를 드는 순간 미래는 얼어붙었습니다. 대연이었습니다.
그런데 대연 옆에는 그 여자가 있었습니다. 최은지, 당신. 대연도 당황한 표정이었습니다. 은지는 미래를 위아래로 훑어보았습니다. 어머, 부인이세요? 미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당신 왜 여기 와? 대연이 다그쳤습니다. 어머님 병문안하러 왔어요. 그쪽은 왜 여기 계세요? 나도 어머니 보러 왔지. 그 여자랑요? 미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은지가 웃으며 끼어들었습니다. 저도 인사드리러 왔어요. 곧 가족이 될 거잖아요. 뭐라고요? 미래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대연이 은지를 말렸습니다. 은지야, 지금은. 왜요? 언제까지 숨길 거예요? 은지는 당당했습니다. 미래는 두 사람을 번갈아 보았습니다. 대체 무슨 소리예요? 대연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집에 가서 얘기하자. 지금 말하세요. 미래가 처음으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복도에 있던 사람들이 쳐다봤습니다. 대연은 미래를 구석으로 끌고 갔습니다. 조용히 해. 사람들이 다 쳐다보잖아. 지금 그게 중요해요? 저 여자는 누구예요? 내 여자야. 미래는 귀가 멍했습니다. 뭐라고요? 미안해. 하지만 난 이제 당신이랑 못 살겠어. 30년을 살았는데? 그래서 더 못 살겠어. 30년 참았어. 대연의 말에 미래는 온몸이 떨렸습니다. 오늘이 무슨 날인지 알아요? 무슨 날? 우리 결혼 30주년이에요. 대연은 잠시 당황했지만 곧 차갑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뭐가 중요해? 미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뺨을 올려쳤습니다. 짝! 복도에 소리가 울렸습니다. 대연은 뺨을 만지며 미래를 노려봤습니다. 당신 지금 30년을 헌신했는데 고작 이게 답이에요? 미래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당신 때문에 교사 그만뒀어요. 당신 부모 모시려고 내 꿈 포기했어요. 30년 동안 당신 뒷바라지했어요. 그래서 그게 내가 원한 거였어? 대연의 말에 미래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은지가 다가왔습니다. 아저씨, 가요. 여기서 이러지 말고. 대연은 은지의 손을 잡고 떠났습니다. 미래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복도 한가운데서 30주년 기념일 밤에 미래는 처음으로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미래는 밤새 병원 의자에서 잠을 청했습니다. 아니, 잠을 청했다기보다 정신을 잃었다고 해야 맞을 것입니다. 시어머니는 새벽에 깨어나셨습니다. 미래야, 여기가 어디야? 병원이에요, 어머님. 어제 쓰러지셨어요. 그랬구나. 너 여기서 잤어? 네. 시어머니는 미래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고생했다. 우리 며느리. 미래는 눈물이 났지만 참았습니다. 오전 10시 시어머니가 퇴원했습니다. 의사는 큰 문제는 없다고 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택시 안. 시어머니가 물었습니다. 대연이는? 바쁘대요. 어제도 안 왔어? 네. 시어머니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놈이. 그리고 갑자기 미래를 똑바로 쳐다보셨습니다. 미래야, 준비해. 네. 곧 큰일 생길 거야.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또렷했습니다. 집에 도착했을 때 현관문이 열려 있었습니다. 미래는 이상한 예감에 급하게 들어갔습니다. 거실에는 낯선 여자가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최은지였습니다. 누구세요? 왜 남의 집에? 남의 집이요? 여기 곧 제 집이 될 텐데요. 은지는 다리를 꼬고 앉아 여유롭게 말했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바로 그때 안방에서 대연이 나왔습니다. 손에는 서류 봉투를 들고 있었습니다. 왔어? 당신, 이게 무슨 짓이에요?
미래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대연은 서류를 식탁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이혼하자. 뭐라고요? 이혼. 서류에 도장만 찍어. 미래는 서류를 보았습니다. 이혼 합의서였습니다. 미쳤어요? 갑자기 무슨, 갑자기가 아니야. 오래 생각했어. 대연은 차갑게 말했습니다. 30년을 살았는데 이렇게 끝내자고요? 30년 참았으니까 이제 끝내는 거야. 참았다고요? 내가 뭘 잘못했어요? 미래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은지가 끼어들었습니다. 아줌마, 억지 부리지 마세요. 이제 끝난 거예요. 당신은 입 닥쳐요. 미래가 소리쳤습니다. 그때 시어머니가 방에서 나오셨습니다. 무슨 소리야? 시끄러워. 대연이 당황했습니다. 어머니, 병원에서 오셨어요? 그래. 왜? 시어머니는 은지를 보셨습니다. 저 여자는 누구야? 어머니,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지금 말해. 저 여자 누구냐고.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은지가 일어나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머님. 저는 최은지라고 해요. 대연 씨, 닥쳐. 시어머니가 소리쳤습니다. 불륜녀 주제에 내 앞에서 어머니 소리 하지 마. 은지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어머님, 오해해요. 저는 오해? 내가 뭘 오해해? 내 아들 꼬드겨서 집안 망치는 년이. 시어머니는 거실 선반에 있던 꽃병을 집어 던졌습니다. 꽝! 은지가 황급히 피했습니다. 어머니, 진정하세요. 대연이 어머니를 말렸습니다. 비켜. 전현 당장 내보내. 시어머니는 계속 물건을 집어 던졌습니다. 쿠션, 리모컨, 액자. 어머님, 제발. 미래가 시어머니를 붙잡았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계속 소리쳤습니다. 전현 당장 나가. 내 집에서 나가라고. 은지는 겁에 질린 표정으로 대연을 보았습니다. 여보, 어머님이. 정말 치매 맞아요? 그래. 치매야. 진정해. 대연이 은지를 안심시켰습니다. 시어머니가 다시 소리쳤습니다. 치매? 내가 치매? 너희들 다 보인다. 다 알고 있어. 어머니, 방으로 가세요. 대연이 어머니를 방으로 밀어 넣었습니다. 문이 쾅 닫혔습니다. 안에서 시어머니가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미래야, 문 열어. 전현들 쫓아내야 해. 은지가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저 무서워요. 오늘은 그냥 갈게요. 미안해. 어머니가 요즘 심하셔서. 대연이 은지를 달랬습니다. 그럼 저 먼저 갈게요. 나중에 전화해요. 은지가 급하게 나갔습니다. 거실에는 미래와 대연만 남았습니다. 미래가 물었습니다. 어머니를 왜 가뒀어요? 치매 환자가 흥분하면 위험하잖아. 어머니는 치매가 아니에요. 뭐? 어머니는 일부러 그러시는 거예요. 미래의 말에 대연은 비웃었습니다. 당신도 미쳤어? 병원에서 진단받았잖아. 어머니는 멀쩡하세요. 당신들을 지켜보시는 거예요. 그만해. 들기 싫어. 대연은 서류를 다시 미래 앞에 밀었습니다. 어쨌든 이혼은 해야 돼. 도장 찍어. 싫어요. 뭐? 절대 안 찍어요. 당신이 날 버리고 저 여자한테 가겠다고요? 절대 안 돼요. 미래가 서류를 찢어버렸습니다. 대연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당신, 지금 뭐 하는 거야? 이혼 안 해요. 끝까지 안 해요. 당신이 안 한다고 안 되는 게 아니야. 법적으로. 그럼 법정에서 보자고요. 미래가 처음으로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대연은 황당하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당신이 뭘 안다고 법정을? 모르면 배우죠. 30년 헌신한 사람한테 이런 식으로 할 순 없어요.
바로 그때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미래가 문을 열자 조카들이 서 있었습니다. 민준과 그의 형 민호였습니다. 고모, 안녕하세요. 얘들아, 무슨 일이니? 민호가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부르셨어요. 가족회의 한대요. 미래는 불안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거실에 모두 모였습니다. 대연이 입을 열었습니다. 오늘 너희를 부른 이유는 간단해. 나 이혼할 거야. 민호와 민준이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삼촌, 갑자기 왜요? 내 인생이니까 내가 결정하는 거지. 대연은 당당했습니다. 그런데 고모부님, 저희 의견도 중요하지 않나요? 민준이 물었습니다. 너희 의견? 상관없어. 저희는 고모 편이에요. 민준의 말에 대연은 비웃었습니다. 내가 뭔데? 조카 주제에. 조카지만 자식처럼 학비대주신 건 고모예요. 고모가 전 재산 털어서 저 키워주셨어요. 그러니까 고모한테 이러시면 안 돼요. 민준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민호도 거들었습니다. 저도 민준이 말이 맞다고 생각해요. 고모가 우리 집안에 얼마나 헌신하셨는데요. 대연은 짜증스럽게 손을 저었습니다. 됐어. 너희 의견 안 물어봤어. 그냥 알려주는 거야. 그리고 미래를 쳐다봤습니다. 내일까지 생각해. 도장 안 찍으면 법적으로 할 거야. 그럼 당신한테 불리할 텐데? 불리하든 말든 상관없어요. 전 안 해요. 미래는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날 밤, 미래는 시어머니 방에서 잤습니다. 시어머니는 미래를 꼭 안아주셨습니다. 미래야, 무서워? 네, 무서워요. 괜찮아. 내가 있잖아. 어머님, 조금만 참아. 곧 다 끝나. 시어머니는 미래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넌 강한 애야. 이겨낼 수 있어. 미래는 시어머니 품에서 울었습니다. 30년 만에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기댔습니다. 다음 날은 미래의 57번째 생일이었습니다. 아침 6시, 미래는 눈을 떴습니다. 시어머니는 아직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거실로 나온 미래는 식탁 위에 달력을 보았습니다. 12월 21일, 윤미래 생일. 자신이 직접 써놓은 글씨였습니다. 아무도 기억해주지 않을 생일. 부엌에서 물을 마시는데 안방문이 열렸습니다. 대연이 큰 캐리어를 끌고 나왔습니다. 뭐 하는 거예요? 당신 짐 쌌어. 뭐라고요? 미래는 캐리어를 열어봤습니다. 자신의 옷가지들이 아무렇게나 구겨져 들어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오늘 나가. 당장. 대연의 목소리는 차갑습니다. 도장 안 찍는다며? 그럼 나가. 여기 내 집인데 왜 제가 나가요? 내 집이야. 내 명의라고. 법적으로 내 거야. 미래는 숨이 막혔습니다. 맞는 말이었습니다. 이 집은 대연 명의였습니다. 30년을 여기서 살았어요. 그래서 그게 소유권이 되나? 대연은 비웃었습니다. 당신 명의로 된 게 뭐가 있어? 아무것도 없잖아. 결혼하고 경력도 끊겼고 미래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정말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집도 차도 통장도 모두 대연 명의였습니다. 자신의 이름으로 된 건 정말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바로 그때 안방 문이 열렸습니다. 은지가 나왔습니다. 잠옷 차림이었습니다. 미래는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저 여자가 왜 안방에서 나와요? 어젯밤에 잤으니까. 대연은 태연했습니다. 내 집에서, 내가 있는 집에서. 미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은지가 기지개를 켜며 말했습니다. 아줌마, 이제 여기 제 집이에요. 적응하세요. 뭐라고? 아, 참. 오늘 나가시잖아요. 그럼 됐네요. 은지는 웃으며 부엌으로 갔습니다.
냉장고를 열고 주스를 꺼내 마셨습니다. 미래가 30년간 지켜온 그 냉장고에서 당신들 어떻게 이럴 수 있어요? 미래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어떻게냐고? 당신이 고집부려서 그렇지. 대연이 서류를 다시 꺼냈습니다. 이혼 서류에 도장만 찍으면 위자료 줄게. 500만 원. 500만 원? 30년 치고는 많이 주는 거야. 고마워해. 미래는 웃음이 나왔습니다. 30년이 500만 원. 1년에 17만 원도 안 되는 돈. 저한테 농담하는 거예요? 농담 아니야. 진심이야. 500만 원 받고 조용히 나가. 그때 시어머니 방문이 열렸습니다. 시끄러워. 무슨 일이야? 시어머니가 나오셨습니다. 은지를 보는 순간 얼굴이 굳었습니다. 저 여자 또 왔어? 어머니, 은지는 이제 여기 살 거예요. 대연이 말했습니다. 뭐? 미래는 오늘 나갈 거고요. 시어머니가 미래를 보았습니다. 미래가 왜 나가? 이혼할 거니까요. 이혼? 누가? 저요, 어머니. 대연이 짜증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시어머니는 한참을 대연을 쳐다보셨습니다. 너 미쳤구나. 어머니 제발. 치매 환자가 뭘 안다고. 닥쳐. 시어머니가 소리쳤습니다. 그리고 미래를 향해 말했습니다. 미래야, 너 나갈 거야? 미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네, 어머님. 나갈게요. 왜? 여기. 제 집이 아니래요. 제 명의가 아니래요. 미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시어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미안하다. 내가 너무 미안하다. 어머니, 괜찮아요. 울지 마세요. 대연이 끼어들었습니다. 어머니, 방으로 들어가세요. 이건 우리 일이에요. 비켜. 시어머니가 대연을 밀쳤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방으로 급하게 들어가셨습니다. 미래는 캐리어를 끌었습니다.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은지가 거들었습니다. 캐리어 하나면 충분하잖아요. 30년 살면 뭐 그리 모았어요? 그 말에 미래는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정말로 30년을 살았는데 자신의 것이라곤 낡은 옷가지뿐이었습니다. 미래가 현관문 손잡이를 잡는 순간 시어머니가 방에서 뛰쳐나왔습니다. 손에 낡은 보따리를 들고 계셨습니다. 미래야, 잠깐. 시어머니가 미래에게 달려왔습니다. 그리고 보따리를 미래 손에 쥐어주셨습니다. 어머님, 이게... 아줌마. 시어머니가 갑자기 미래를 아줌마라고 불렀습니다. 네. 아줌마, 어디 가세요? 비 오는데. 시어머니는 멍한 표정으로 미래를 보셨습니다. 마치 정말 모르는 사람을 보는 것처럼. 이거 드세요. 길 가다가 배고프면 드세요. 시어머니는 보따리를 미래 품에 안겨주셨습니다. 어머님, 저 미래예요. 조심히 가세요, 아줌마. 밖에 춥죠? 따뜻하게 입고 가세요. 시어머니는 환하게 웃으셨습니다. 하지만 그 눈에서는 눈물이 흘렀습니다. 미래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시어머니가 자신을 기억하지 못하는 것처럼 연기하고 계셨습니다. 대연 앞에서, 은지 앞에서, 어머니, 들어가세요. 치매 때문에 헷갈리시는 거예요. 대연이 시어머니를 끌어당겼습니다. 미래야. 시어머니가 작게 속삭였습니다. 대연은 듣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미래는 들었습니다. 잘 가라. 우리 딸. 미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보따리를 꼭 안고 집을 나섰습니다. 밖에는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쾅! 뒤에서 문 닫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30년을 살았던 집의 문이 닫혔습니다. 미래는 빗속에 서서 집을 돌아봤습니다. 창문 너머로 은지가 보였습니다. 환하게 웃으며
거실을 둘러보는 모습이었습니다. 미래는 캐리어를 끌고 걷기 시작했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까요? 친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수진아, 나. 미래야, 미안. 지금 통화 못해. 나중에 할게. 뚝. 전화가 끊겼습니다. 다른 친구에게도 전화했습니다. 받지 않았습니다. 또 다른 친구. 역시 받지 않았습니다. 미래는 깨달았습니다. 대연이 미리 손을 쓴 것입니다. 친구들에게 이상한 말을 한 것이 분명했습니다. 비는 점점 더 세게 내렸습니다. 미래는 공원 벤치에 앉았습니다. 57번째 생일날 비를 맞으며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편의점에서 산 삼각김밥 하나, 촛불도 없이 혼자 생일을 보냈습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미래에 생일 축하합니다. 미래는 혼자 노래를 불렀습니다. 눈물과 빗물이 섞여 흘렀습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갈 곳이 없었습니다. 미래는 보따리를 꼭 안았습니다. 시어머니가 드시라고 주신 보따리. 길 가다가 배고프면 드세요. 그 말이 계속 맴돌았습니다. 새벽 4시. 더 이상 버틸 수 없었습니다. 추위와 허기에 정신이 흐릿해졌습니다. 미래는 떨리는 손으로 보따리를 풀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님이 뭘 넣어주셨을까? 낡은 보자기가 풀렸습니다. 안에서 나온 것은 봉투들이었습니다. 먹을 것이 아니었습니다. 미래는 첫 번째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자신의 옛 교원증이 들어 있었습니다. 30년 전 사진, 학생들과 함께 찍은 사진이 뒷면에 끼워져 있었습니다. 선생님 사랑해요. 아이들의 글씨가 보였습니다. 미래는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두 번째 봉투, 사직서 원본이었습니다. 시댁의 강요로 쓴 그 사직서. 세 번째 봉투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미래는 숨이 멎었습니다. 주식 증서였습니다. 삼성전자 보통주 1000주 마이너스 1995년 매수. 현대자동차 보통주 500주 마이너스 1997년 매수. 여러 장의 주식 증서. 모두 미래 명의였습니다. 네 번째 봉투. 통장이었습니다. 미래 명의의 통장. 잔액란을 보는 순간 미래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잔액 50억 3천만 원. 30년간의 배당금이 쌓인 금액이었습니다. 마지막 봉투. 시어머니의 편지였습니다. 미래는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펼쳤습니다. 시어머니의 손글씨였습니다. 미래야, 이 편지를 읽을 때쯤이면 넌 집에서 쫓겨났겠구나. 미안하다. 내가 널 더 못되게 대한 이유는 저놈들이 의심하지 않게 하려고였다. 나는 20년 전부터 알고 있었다. 내 아들이 얼마나 쓰레기 같은 놈인지, 내가 얼마나 희생하며 사는지. 이 주식은 내가 30년간 모은 거다. 내가 결혼하던 해부터 매달 조금씩 샀다. 내 이름으로 바꿔뒀다. 현재 가치 약 50억. 미래야, 넌 내가 낳지 못한 딸이었다. 이제 내 이름으로 살아라. 절대로 저놈들한테 지지 마라. 나는 치매가 아니다. 다 연기였다. 저놈들을 지켜보고 내 편에 서기 위해서였다. 미래야, 잘 살아라. 행복하게 살아라. 그게 내 마지막 소원이다. 정이 올림. 미래는 편지를 읽으며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공원 벤치에서 새벽 4시에 아무도 없는 곳에서 어머님, 어머님, 시어머니는 30년 동안 모든 것을 보고 계셨습니다. 자신의 희생을, 남편의 배신을, 그리고 묵묵히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딸처럼 생각했던 며느리를 위해 미래는 주식 증서를 다시 보았습니다. 1995년 매수. 자신이 결혼한 해였습니다. 시어머니는 그때부터 준비하셨던 것입니다. 30년 동안
미래는 통장을 꼭 쥐었습니다. 50억? 자신의 이름으로 된 50억. 처음으로 자신의 명의로 된 재산이었습니다. 새벽 5시 미래는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조카 민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민준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민준아, 고모야. 고모, 새벽에 무슨 일이세요? 미안해. 깨웠니? 아니요. 괜찮아요. 무슨 일이세요? 미래는 숨을 깊이 들이켰습니다. 민준아, 고모 좀 도와줄 수 있니? 물론이죠. 무슨 일인데요? 법률 자문이 필요해. 민준의 목소리가 진지해졌습니다. 고모, 혹시 지금 어디 계세요? 공원. 벤치에. 뭐라고요? 지금 바로 갈게요. 어느 공원이에요? 미래는 위치를 알려주었습니다. 30분 후 민준이 달려왔습니다. 고모. 민준은 비를 맞고 있는 미래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고모, 왜 여기 계세요? 집에서 쫓겨나신 거예요? 응. 민준은 재킷을 벗어 미래에게 덮어주었습니다. 일단 제 차로 가요. 감기 걸리겠어요. 차 안. 미래는 민준에게 모든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주식 증서, 통장, 시어머니의 편지. 민준은 하나하나 확인하며 눈이 커졌습니다. 이게 진짜예요? 응. 할머니가 30년 동안 준비하신 거네요. 그런 것 같아. 민준은 주식 증서를 자세히 보았습니다. 고모, 이거 지금 시세로 하면. 민준이 휴대폰으로 계산했습니다. 삼성전자 1천 주면 현재 주가 7만 원이니까 7천만 원. 현대차 500주는 20억. 다른 주식들까지 합하면 얼마나 돼? 약 50억 정도 될 것 같아요. 미래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민준아, 이혼 소송 도와줄 수 있니? 당연하죠. 제가 고모 변호사 할게요. 고맙다. 고모, 근데 삼촌이 이 사실 알아요? 아니, 아무도 몰라. 그럼 비밀로 하는 게 좋겠어요. 삼촌이 알면 재산분할 청구할 거예요. 이건 시어머니가 나한테 증여한 거야. 결혼 전 재산도 아니고. 맞아요. 생전 증여니까 고모 단독 재산이에요. 삼촌은 권리가 없어요. 민주는 생각에 잠겼습니다. 고모, 한 가지 더 조사할 게 있어요. 뭔데? 그 여자요. 최은지. 제가 뒷조사 좀 해볼게요. 왜? 직감인데. 뭔가 수상해요. 고모부 재산 노리고 접근한 것 같아요. 이틀 후 민준이 미래에게 전화했습니다. 고모, 큰일 났어요. 빨리 만나요. 카페에서 만난 민준은 서류 뭉치를 꺼냈습니다. 고모, 최은지 신원조회 결과예요. 뭐가 나왔는데? 이 여자 정가가 있어요. 뭐? 다단계 사기. 3년 전에 집행유예 받았어요. 미래는 숨이 멎었습니다. 그리고 이게 더 문제인데요. 민준이 통장 사본을 보여주었습니다. 고모부 비자금 통장이에요. 제가 아는 후배 통해서 알아봤어요. 어떻게 알았어? 삼촌이 회사에서 횡령한 돈이 있어요. 약 2억. 뭐라고? 근데 지금 이 통장이 텅 비었어요. 미래는 통장을 보았습니다. 정말로 잔액이 0이었습니다. 누가 빼돌렸어? 최은지예요. 삼촌 명의로 대출도 받았어요. 약 3억. 그럼 남편은? 빚더미예요. 회사에서도 곧 잘릴 거예요. 횡령 사실 곧 들통날 거거든요. 미래는 현기증이 났습니다. 남편은 자신이 부자인 줄 알고 재혼하려 했지만 실제로는 파산 직전이었던 것입니다. 민준아, 이거 증거로 쓸 수 있니? 물론이죠. 이혼 소송에서 유리하게 쓸 수 있어요. 미래는 결심했습니다. 민준아, 소송 준비해줘.
알겠어요, 고모. 일주일 후 법원에서 이혼 소송 첫 공판이 열렸습니다. 대연은 여유롭게 웃으며 법정에 들어왔습니다. 은지도 함께였습니다. 저 여자는 뭐야? 방청객도 아닌데. 미래가 물었습니다. 신경 쓰지 마세요, 고모. 저쪽이 불리해질 거예요. 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대연의 변호사가 먼저 발언했습니다. 재판장님, 원고는 30년간 성실히 가정을 꾸렸으나 피고와의 결혼 생활이 더 이상 불가능하다고 판단합니다. 원만한 이혼을 청구합니다. 판사가 물었습니다. 피고 측 입장은? 민준이 일어났습니다. 재판장님, 피고는 이혼을 거부합니다. 그리고 원고의 불륜 사실을 고발합니다. 뭐? 대연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민준은 서류를 제출했습니다. 이것은 원고와 제3자 최은지의 불륜 증거입니다. 사진과 문자 내용입니다. 판사가 서류를 검토했습니다. 대연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원고의 회사 횡령 증거입니다. 민준이 추가 서류를 제출했습니다. 뭐? 그건 어떻게 해? 대연이 당황했습니다. 또한 제3자 최은지는 다단계 사기 전과자이며 원고의 재산을 편취한 정황이 있습니다. 은지가 얼굴이 새파래졌습니다. 거짓말이에요. 판사가 방망이를 두드렸습니다. 조용히 하십시오. 미래는 처음으로 당당하게 앉아 있었습니다. 대연이 미래를 쳐다봤습니다. 당신, 어떻게? 미래는 차갑게 웃었습니다. 30년 동안 당했으니까 이제 제 차례예요. 재판은 계속되었습니다. 판사가 대연에게 물었습니다. 원고, 횡령 사실이 맞습니까? 저는 대연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민준이 추가 증거를 제출했습니다. 재판장님, 원고는 회사 자금 2억 원을 횡령했고 제3자 최은지에게 편취당했습니다. 또한 본인 명의로 3억 원의 대출을 받았으나 이 역시 최은지가 사용했습니다. 이에 있습니다. 대연의 변호사가 일어났습니다. 이혼 소송과 무관한 사안입니다. 관련 있습니다. 재판장님. 민준이 반박했습니다. 원고는 피고에게 500만 원의 위자료만 제시했습니다. 그러나 원고는 실제로 5억 원 이상의 빚을 지고 있으며 이를 숨긴 채 이혼을 요구했습니다. 판사가 서류를 검토했습니다. 원고, 현재 채무가 얼마입니까? 대연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은지가 뒤에서 속삭였습니다. 여보, 뭐라고 해요? 하지만 법정 안은 조용했고 은지의 목소리가 다 들렸습니다. 판사가 은지를 쳐다봤습니다. 방청객은 조용히 하십시오. 죄송합니다. 은지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민준이 계속했습니다. 재판장님, 피고는 30년간 원고의 가정을 돌봤습니다. 시부모를 모시고 조카들을 키웠습니다. 피고의 희생으로 원고는 경력을 쌓을 수 있었습니다. 인정합니다. 판사가 끄덕였습니다. 따라서 피고는 재산 분할을 청구합니다. 민준의 말에 대연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재산 분할? 내 재산이 뭐가 있다고? 원고는 현재 퇴직금과 연금 수령권이 있습니다. 약 2억 원 상당입니다. 그건 내 거예요. 30년간 결혼 생활 동안 형성된 재산이므로 피고에게도 권리가 있습니다. 판사가 방망이를 두드렸습니다. 원고, 자리에 앉으십시오. 대연은 주저앉았습니다.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민준이 마지막 한 방을 날렸습니다. 그리고 재판장님, 피고는 원고의 불륜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에 대해 위자료 청구를 하고자 합니다. 청구액은 5천만 원입니다. 뭐? 대연이 소리쳤습니다. 5천만 원? 내가 어디서 그 돈을? 그건 원고가 해결할 문제입니다. 민준은 차갑게 말했습니다.
재판이 끝나고 복도에서 대연이 미래에게 달려왔습니다. 당신 미쳤어? 5천만 원을 어디서 구해? 당신이 알 바 아니에요. 미래는 차분했습니다. 당신, 정말 끝까지 이럴 거야? 당신이 먼저 시작했잖아요. 은지가 다가와 미래를 노려봤습니다. 아줌마, 진짜 이러실 거예요? 우리 그냥 조용히 헤어지면 안 돼요? 조용히? 30년을 500만 원에 정리하라고 했잖아요. 그럼 얼마면 돼요? 1,000만 원? 2천만 원? 은지가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미래는 은지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돈 문제가 아니에요. 존중의 문제예요. 뭐, 30년을 함께 산 사람한테 최소한의 존중도 없이 집에서 쫓아낸 것. 그게 문제예요. 미래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대연이 비웃었습니다. 존중? 당신이 뭘 했다고 존중을 바라? 집안일 했죠. 시부모 모셨죠. 당신 뒷바라지 했죠. 조카들 키웠죠. 그게 다 당연한 거 아니야? 며느리면 해야 할 일이지. 당연한 일이라면 당신도 했어야죠. 왜 전 30년간 했는데 당신은 하루도 안 했어요? 대연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미래가 계속했습니다. 당신은 30년간 집에 들어와서 밥 먹고 씻고 자기만 했어요. 설거지 한 번, 빨래 한 번, 청소 한 번 안 했죠. 내가 돈을 벌었잖아. 전 제 인생을 바쳤어요. 선생님이 되고 싶었던 꿈을 포기했어요. 당신 때문에요. 미래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당신은 저를 500만 원에 정리하려 했어요. 30년이 500만 원이래요. 대연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은지가 대연의 팔을 잡았습니다. 여보, 가요. 저 여자 정신 나갔어요. 내가 정신 나갔어. 미래가 은지를 보며 말했습니다. 당신 남의 돈 다 빼먹고 이제 뭐 할 건데요? 은지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3억 다 어디 썼어요? 도박? 아니면 다른 남자? 민준이 서류를 꺼냈습니다. 최은지 씨, 당신 카지노 출입 기록 있죠? 마카오, 라스베이거스? 삼촌 돈으로 도박했죠? 은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대연이 은지를 쳐다봤습니다. 은지야, 이게 무슨 소리야? 여보, 그게 오해야. 오해? 3억이 오해야? 대연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여보, 진정해. 진정하라고? 내 돈 다 날렸잖아. 당신 돈? 그거 횡령한 거잖아. 은지도 소리를 질렀습니다. 두 사람이 복도에서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미래는 그 모습을 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민준이 말했습니다. 고모, 가요. 저 사람들끼리 싸우게 내버려둬요. 응. 미래는 복도를 걸어 나갔습니다. 뒤에서 대연과 은지의 싸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지만 미래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법원 밖 햇살이 따뜻했습니다. 민준이 물었습니다. 고모, 커피 한잔 하실래요? 그래, 그러자. 카페에서 민준이 말했습니다. 고모, 다음 재판에서 이길 거예요. 증거가 충분해요. 고맙다, 민준아. 고모가 키워주신 덕분이에요. 이렇게라도 보답하고 싶어요. 미래는 민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너 같은 조카 있어서 고모가 행복해. 고모, 그리고 민준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할머니 병세가 안 좋으시대요. 미래의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어머님이? 네. 병원에 입원하셨어요. 고모 찾으신대요. 지금 당장 가야겠다. 미래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제가 모셔다 드릴게요. 두 사람은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중환자실. 시어머니는 산소호흡기를 달고 계셨습니다. 미래가 들어가자 시어머니가 눈을 떴습니다. 미래야, 왔구나. 어머님, 제가 왔어요.
미래는 시어머니 손을 잡았습니다. 보따리 받았니? 네, 받았어요. 어머님, 감사해요. 미안하다. 진작 주지 못해서. 아니에요. 딱 맞는 타이밍이었어요. 시어머니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너 이겼니? 아직 재판 중이에요. 근데 이길 것 같아요. 잘했다. 우리 딸. 시어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어머님, 울지 마세요. 행복해라. 제발, 행복하게 살아라. 네, 어머님. 약속드릴게요. 시어머니는 미래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사흘 후, 시어머니 오정희는 평화롭게 눈을 감으셨습니다. 미래가 곁을 지키고 있을 때였습니다. 미래야. 네, 어머님. 너, 선생님이었잖니. 네. 다시, 아이들 가르쳐라. 시어머니는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이제, 내 인생, 살아라. 어머님, 사랑한다. 우리 딸. 그것이 시어머니의 마지막 말씀이었습니다. 미래는 시어머니의 손을 꼭 잡고 울었습니다. 어머님, 저도 사랑해요. 정말 사랑해요. 시어머니는 평온한 얼굴로 숨을 거두셨습니다. 장례식장. 미래는 상주석에 앉았습니다. 대연도 왔지만 구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은지는 오지 않았습니다. 조문객들이 하나둘 왔습니다.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미래는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민준과 민호도 상주석에 함께 앉았습니다. 고모,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미래는 영정사진 속 시어머니를 보았습니다. 환하게 웃고 계신 모습이었습니다. 어머님, 편히 쉬세요. 저녁 무렵, 대연이 미래에게 다가왔습니다. 미래씨. 미래는 대연을 쳐다봤습니다. 왜요? 어머니, 유언장이 있대요. 변호사가 내일 공개한대요. 알아요. 당신, 뭔가 알고 있어? 모르죠. 내일 들어보면 알겠죠. 미래는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다음 날, 장례식장 한쪽 방에서 유언장 낭독이 있었습니다. 참석자는 미래, 대연, 민준, 민호. 변호사가 봉투를 열었습니다. 고인 오정희의 유언을 낭독하겠습니다. 변호사가 읽기 시작했습니다. 나 오정희는 다음과 같이 유언한다. 첫째, 아들 강대연에게는 법적 유류분만 남긴다. 대연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둘째, 며느리 윤미래에게 한의원 건물과 모든 동산을 증여한다. 셋째, 손자 민준과 민호에게는 각각 5천만 원씩 증여한다. 변호사가 계속 읽었습니다. 넷째, 아들 강대연은 며느리 윤미래를 함부로 대했으므로 최소한의 유산만 남긴다. 대연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예요? 전 아들인데. 유언장은 법적으로 유효합니다. 변호사가 차분히 말했습니다. 한의원 건물이 얼마짜리인데요? 현재 시세로 약 15억 원입니다. 대연은 주저앉았습니다. 그럼 법적 유류분은 약 3억 원입니다. 하지만 원고의 현재 채무가 5억이므로 실제로 받으실 금액은 없습니다. 이럴 수가. 대연은 머리를 감싸쥐었습니다. 미래는 담담하게 앉아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모든 것을 계획하셨던 것입니다. 마지막까지. 발인 날, 미래는 시어머니의 영정을 들고 걸었습니다. 화장장까지 따라갔습니다. 마지막 작별 인사를 했습니다. 어머님, 그동안 감사했어요. 편히 쉬세요. 꽃을 올리고 돌아섰습니다. 대연도 멀찍이 서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끝난 관계였습니다. 한 달 후,
최종 재판이 있었습니다. 판사가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원고의 이혼 청구를 기각합니다. 대연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리고 피고의 재산분할 청구를 인정합니다. 원고는 피고에게 퇴직금의 50%인 1억 원을 지급하시기 바랍니다. 재판장님, 대연이 소리쳤습니다. 또한 위자료 5천만 원을 지급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돈이 없어요. 그것은 원고가 해결할 문제입니다. 판사는 냉정했습니다. 재판이 끝나고 미래는 법원을 나섰습니다. 민준이 함께 걸었습니다. 고모, 축하드려요. 고맙다, 민준아. 이제 뭐 하실 거예요? 미래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선생님 할까봐. 정말요? 응. 어머님이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그거였어. 다시 아이들 가르치라고. 멋지다, 고모. 시간 강사라도 해볼까 싶어. 30년 만이지만 잘하실 거예요. 2달 후 미래는 초등학교 시간 강사로 복귀했습니다. 30년 만에 교단이었습니다. 첫 수업 시작 전 미래는 교실 앞에 섰습니다. 아이들이 궁금한 눈으로 쳐다봤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윤미래 선생님이에요. 안녕하세요. 아이들이 크게 인사했습니다. 미래는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선생님은요? 미래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오늘이 진짜 첫 출근이에요. 아이들이 웃었습니다. 선생님, 어제도 오셨잖아요. 한 아이가 말했습니다. 그건 연습이었어요. 오늘이 진짜예요. 미래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30년 만에 짓는 진짜 웃음이었습니다. 수업을 시작했습니다. 국어 교과서를 펼쳤습니다. 오늘은 가족에 대해 배워볼 거예요. 아이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족은요, 피로만 이어지는 게 아니에요. 마음으로도 이어질 수 있어요. 미래는 시어머니를 떠올렸습니다. 어머님, 저 잘하고 있죠? 수업이 끝나고 미래는 교무실로 돌아왔습니다. 책상 위에 작은 메모가 놓여 있었습니다. 선생님, 수업 재미있어요. 마이너스 5학년 2반 김지우. 미래는 메모를 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날 저녁, 미래는 새 아파트 베란다에 섰습니다. 시어머니가 남겨주신 돈으로 산 아파트였습니다. 도시의 불빛이 반짝였습니다. 미래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어머님, 저 행복해요. 진짜로요. 바람이 살랑 불었습니다. 마치 시어머니가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잘했다, 우리 딸. 미래는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책상 위에는 시어머니의 편지가 액자에 담겨 있었습니다. 매일 밤 읽는 편지였습니다. 미래야, 행복하게 살아라. 미래는 편지를 쓰다듬었습니다. 네, 어머님. 약속 지킬게요. 그날 밤, 미래는 오랜만에 깊은 잠을 잤습니다. 악몽도 없었습니다. 불안도 없었습니다. 30년 만에 처음으로 평화로운 밤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미래는 학교로 향했습니다. 교문 앞에서 아이들이 인사했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그래, 안녕. 미래는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57의 윤미래. 30년 만에 자신의 이름을 되찾은 여자. 그녀의 진짜 인생이 이제 막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30년을 남의 며느리로 살았던 여인이 마침내 자신의 이름으로 빛나는 삶을 되찾았습니다. 시어머니 오정희의 마지막 사랑은 단순한 재산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새로운 인생이었고 존엄이었고 스스로를 사랑할 수 있는 용기였습니다. 여러분도 누군가의 그림자로 살고 계신가요? 이 이야기가 힘들게 살아가시는 모든 분들께 작은 위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버튼 꾹 눌러주시고 구독과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세요. 다음에도 더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